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한 분에게 질문을 받았는데요. 엄청 젊은 분이에요. 저는 젊은 분들을 보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스스로 알고 있을까요? 그 젊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과 가치. 근데 또 재밌는 게 그때는 모르잖아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분이 저 영상 찍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제 말을 한 10분에서 20분 사이로 아무 끊김 없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제 편집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알고 여쭤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시겠지만 저는 대학교 때부터 스스로 연습을 한 거예요. 책에서 읽은 거기도 하고 교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건데 10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비전, 나의 가치를 얘기할 수 있으면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을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학점도 그런 걸로 주셨거든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전혀 이게 안 됐었는데요. 제가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한 15분? 20분? 딱 거기에 맞춰서 제가 원하는 얘기를 기승전결 이렇게 얘기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걸 도치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빼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라서 이게 여러분도 일정 시간 이상 연습을 하면 되는 건데 연습할 가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렇게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제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지금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연습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어쩌면 어떤 분은 이미 할 수 있다. 이거 학원 강사들이 잘해요. 자기도 모르게 연습하게 되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과외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정규 강의 접수 기간이고요. 지금 접수 기간이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재밌는 거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 바쁘시고 일상생활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보시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완전히 여기 푹 빠져 있는 분 빼시군요. 저처럼. 그래서 A를 보면 B를 놓치고 B를 놓치면 또 C를 놓치고 이게 연동이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걸 놓치고 계시구나 하는 거 딱 하나를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지금 규제 안 풀었죠. 규제 푼 척만 했지 푼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규제 못 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성립이 돼버려요. 지금 야당이 크니까 법 통과를 못 시키니까 규제를 못 푼다는 거 다 아시죠? 풀고 싶어도 못 풀어요. 근데 이거 모릅니다. 야당이 갑자기 휘가닥 해가지고 풀 수도 있습니다. 야당도 지난 정권 때 만들었던 규제들이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거 영구 용역 때리면은 다 나와요. 세금을 높이면 필수제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요. 이거 제가 얘기해도 왜 소용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거 정말 그냥 진리거든요.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야당이 통과를 시킬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규제를 안 풀었는데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더 올라갈 거예요. 유일한 변수는 둔촌주공밖에 없어요. 저도 둔촌주공 때문에 뭔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는데 이건 별도로 분석 중이지만 지금 따져봤을 때 둔촌주공 리스크보다 시장 자체의 어떤 회복력이랑 상승세가 훨씬 더 세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면 된다고 좀 판단을 한 건데요. 규제를 지금 안 풀었는데 움직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안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 풀고 싶어도 이제 못 풀어요. 이 진짜 웃긴 구조가 된 거예요. 봐보세요. 3박자예요. 1. 야당이 더 크니까 규제 못 푼다. 2. 사람들이 규제가 안 풀리니까 시장이 이제 끝난다고 생각을 했다. 3. 그래서 사람들은 시장에 대한 희망을 버렸다. 요게 3단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뒤바뀐 거예요. 다시 가야 됩니다. 1. 규제를 안 풀었는데 시장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2. 알고 보니까 규제를 안 풀었더니 역효과로 올라가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3. 그래서 이제 풀고 싶은데 못 풀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 얘기대로 만약에 회복하고 상승으로 이어지면요 한동안 막을 길이 없어요. 되게 설레발치고 이제 선동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저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난 정권 때 규제해서 부동산이 올랐다고 말씀하셨죠. 다들 동감하셨잖아요. 언론사랑 유튜버랑 저 같은 사람들이 엄청 얘기했고 요즘은 이제 언론사 이분들 슬슬 다시 또 포지션을 바꾸시더라고요. 지난 정권 때는 저도 직접 겪어서 할 말은 많은데 부동산 상승을 얘기하면 가만두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그냥 사회적 악마? 인간 쓰레기? 이 정도 표현이 적당한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거의 사회적으로 부동산 상승을 얘기하면은. 그래서 언론사들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요새 보니까 깨우친 것 같아요. 아, 우리 얘기해도 되지, 이제 상승 얘기해도 문제없지, 이걸 깨우치고 점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공포감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조회수가 나온다고 판단을 하면은 정말 거침없이 밀어붙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빠 언론사도 저는 점점 더 거칠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상승이 이제 일어났는데, 규제가 돼 있는데, 규제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모두가 알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가격이 또 올라가죠. 규제를 안 풀었죠. 그럼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이 얘기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을 올리던가 수요를 누르던가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규제 때문에 역효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규제를 없애야 되거든요. 아니면 기본 원리로 돌아가서 공급을 늘려야 되거든요. 아니면 지난 정권처럼 수요를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수요를 없애려면은 이건 가능해요. 수요를 없애려면은 대출을 또 막아버리면 돼요. 아니면 금리를 또 올려버리면 되는데, 제가 얘기했던 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는 공감 안 되세요?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대출을 막고 금리를 올리고 내수 경기를 없애버리면은 표가 날아가거나 그냥 다 죽는다니까요. 그냥 다 죽자고 하는 분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본인의 어떤 이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하겠어요 지금?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현재 여당의 포지션을 잘 모르겠는데 못할 거라는 법은 없어요.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시장 올라가네, 욕먹겠네, 야 그냥 시장을 다시 죽여버려, 우리 그냥 세금이랑 내수 경기 포기하자, 이거를 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지만 할지도 몰라요. 지난 국토부 장관님 보면은 빌라 시장을 희생을 시켰거든요. 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지금 그 희생양으로 개인이 다 날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셔도 신문에 한 줄이 안 나와요. 투기꾼 잘 죽었다, 이런 얘기나 나오겠죠. 끔찍해요. 전 지금 느끼는 바가. 근데 이게 아니고서는 공급을 늘리는 건 안 돼요. 왜냐? 신규 공급은 이미 늦었고요. 신규 공급이 하도 늦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매입해서 공공 임대를 제공을 하고 있는 판이에요. 이거를 지금 8만 호에서 12만 호로 늘렸어요. 이거를 직접 사업들을 안 하시니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데, 저는 직접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시행 쪽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공급이. 그리고 전월세 공급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도 지금 나라가 직접 나서서 하고 있는데, 민간이 80%인 시장에 국가가 나서봤자 세 발의 피해요. 그럼 민간 시장에 전세 월세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주택자를 늘려야 되는데, 다주택자 어떻게 늘립니까? 취득세 풀고 종부세 풀고 양도세 완전 풀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단시간 내에 할 수 있습니까? 야당이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야, 그럼 야당이 사람들이 이거 안 풀어준다고 뭐라고 하지 않겠냐? 아니죠.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올라가는데 쩔쩔매면 좋죠. 너무 악랄한 얘기 아니냐? 자, 여러분 우리 좀 순진한 생각을 접고 잘 생각을 해봅시다. 26년이 지방선거고 27년이 대선이에요. 야당이 어쨌건 집권 정당이 아닌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전월세 다 올라가고 신규 공급이 부족하고 막 아우성을 치는데, 여당이 아무런 해답을 못 내놔요. 그래서 여당도 이미 각을 잡았어요. 뭐냐? 종부세랑 임대차 입법이 문제가 있다고 이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박상호 장관님은 이번에 상승하면 분명히 할 얘기가 그거예요. 야, 종부세 용역하면 한번 해볼까? 종부세 때문에 가격 올라간다, 이거 해볼까? 이거 아니면은 임대차 입법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올라간 거다, 할 얘기 마련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장 할 방법은 없어요. 다주택자를 늘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야당은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거 아니다, 지금 시장에 문제가 있는데 니네가 잡지를 못하지 않냐, 너네가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짚어서 해결을 해라, 말은 하겠지만 뒤에서 법은 통과를 안 시켜줄 가능성이 높아요. 야, 국민들이 바보냐? 제가 지금 지난 정권이나 이번 정권을 봤거든요. 이게 통해요. 그러니까 앞뒤랑 다르게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처럼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법이 통과되냐 안 되냐, 이 규제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하지만, 대중들은 뭘 원하냐면 정의. 누가 잘못한 거냐, 누가 악이냐. 지금 보세요. 다주택자는 여전히 악이에요. 늘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될까요? 다주택자가 전월세를 제공한다는 사실보다 다주택자가 나보다 편하게 돈을 번다는 사실이, 그리고 뭔가 그 안 좋은 이미지가 지난 정권 때 만들어 놓은 그 심벌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냐? 시장은 지금 바뀌고 있고 이미 상승하는 곳이 나오기 시작했고 전체적으로 회복을 하고 하반기에 이게 자극이 되거나 늦다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에 폭등 가능성이 이미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 거란 뜻이에요. 그렇다고 투자자가 많이 사서 던질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실수요 위주로 철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다주택자는 못 들어오니까 규제를 안 풀었잖아요. 이게 이런 시장 처음이에요, 여러분. 기회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 의견에 동감하시면. 이거 기회예요. 시장을 이딴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길을 열어놓고 과열을 시켜야죠. 이게 어떤 거냐면은 김이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는 냄비를 끓이고 있는 거예요. 슬슬.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모든 냄비엔 구멍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뚜껑을 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은 거죠. 그럼 이제 니 탓 내 탓 하는 동안에 국민들만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냐 내려가냐 망하냐 뭐 벼락 꺼지냐 뭐 영끌죽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뜻입니다. 이게 올해 하반기, 내년, 내후년 거의 27년까지 정해진 행보예요. 물론 중간에 기적적인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아예 진짜 내수경기랑 세금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런 변수가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여태까지 배워왔던 거, 여러분들이 알아왔던 거, 여러분이 익혀왔던 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만의 기준을 딱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각자 도생인 점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